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매드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드업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으로 청약하거든요. 앞뒤로 청약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한국스펙과 겹쳐 있고 그리고 뒤로는 수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레몬 헬스케어와 청약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번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불리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 기간은 이틀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 스펙이 6월 30일에 상장하고 레몬 헬스케어는 일단 6일에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드업은 7월 1일에 단독 상장할 예정이니까 상장 일정은 그래도 무난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회사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상이나 소재를 만들고 적절한 채널에 노출을 하고요. 총 광고비에서 일정 규모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디지털 채널에서 마케팅을 집행하거든요. 예전처럼 TV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방송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던데 여하튼 이렇게 디지털 채널로 계속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효율 때문이거든요. 광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디지털 채널은 내가 원하는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채널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드업처럼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본인들도 AI 기업이라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레버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광고 효과도 바로바로 측정할 수가 있고 또한 마케팅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구독 형태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드업은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이지만 그래도 AI 쪽으로 살짝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일단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역성장하지 않고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도 138억 원이니까 아마도 작년 매출액은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흑자도 크게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17%까지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본인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으니까 잠시 후에 밸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 2,400개 정도 기관이 참여했던데 현재 공모주 투자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수는 아주 많이 참여했는데 다만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약 27% 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확약을 신청하면서까지 달라고 요청했던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확약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약 27%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약간 더 많은 28.4%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그래도 60% 정도까지는 확약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당연히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인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상단 미만으로 신청했던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공모 가격은 깔끔하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매드업은 IPO로 160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드업은 현재 흑자를 잘 내고 있거든요. 국내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하고 공모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으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5개 종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일단 유사기업들 간의 밸류 차이가 조금 크게 나고 있더라고요.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은 PER이 30배 가까이 되고 있었고 또 반대로 레뷰코퍼레이션은 PER이 15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ER 편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유사기업들은 대체적으로 PER은 17배에서 20배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드업은 공모가 기준으로 PER 16.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유사기업 중에 레뷰코퍼레이션을 제외하면 그래도 나머지 기업들보다는 조금 낮은 밸류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공모 가격은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서도 보셨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게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 상장일에는 밸류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드업은 이번에 총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50만 주를 배정하였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따로 배정한 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고 이번 종목은 최대 5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20주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려면 증거금은 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일반 고객 대상으로는 청약 수수료로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약 53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28%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날 테니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유통 물량은 26%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유통금액도 400억 원 정도이거든요. 유통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서는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일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종목도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약 3배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조건이고요.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257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약 절반 정도 되는 122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의 물량 구성이 약 2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장일의 흐름을 좀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중에서 아직 행사되지 않은 물량들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시는 7만 3천 주는 이미 행사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장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사 가격이 고작 100원이거든요.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량들은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7만 3천 주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주식 중에 약 0.4%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으로 추가되는 물량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니까요. 이번 매드업의 유통 물량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를 미루어 보면 상장일의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장을 했던 피스 스튜디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도 지난주에 상장을 했던 메리츠 스펙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시초 가격은 공모가 2배 살짝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켰거든요. 18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확실히 최근에는 시세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상장을 했던 폴레드나 마키나락스는 상장일에 상한가로 마감했었고요. 대신 스펙도 공모가 3배 넘게 올라갔지만 최근 두 종목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뜨거웠던 분위기가 약간은 차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차가운 수준까지는 아니고 훈훈한 수준 정도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드업은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유통 물량도 무난한 조건이거든요.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꽤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드업이 단독 청약을 했더라면 저도 당연히 비례 청약을 했겠지만 그래도 앞뒤로 청약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드업은 그냥 균등만 청약을 하고
한국 스펙을 비례청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으로 레몬 헬스케어를 청약할 수 있는 일정이니까요. 레몬 헬스케어를 청약할지는 내일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균등 청약만 가볍게 예상을 해보았는데 매도업을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은 최근에 마키나락스와 피스 스튜디오를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키나락스보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50만 계좌 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피스보다는 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피스가 약 42만 계좌가 참여했는데 이번에 매도업은 피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45만 계좌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5만 계좌가 참여하면 균등 배정을 받을 확률은 약 56% 정도가 되고요. 이번 종목은 약 절반의 확률로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내일은 레몬헬스케어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레몬헬스케어를 조금 정리해서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